저는 강명자입니다. 올해 65인데 평생을 우리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들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워낙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거든요. 사장님, 라면 한 봉지 주세요. 할머니, 이 라면 새로 들어온 건데 맛있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울리더라고요. 소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강명자 동창 맞으세요? 저는 삼산고등학교 3학년 5반 총무였던 박철수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삼산고등학교라니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45년 전 일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동창회 하려고 연락처를 수소문했거든요. 이번에 45년 만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명자 씨도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45년이라니 저도 그때는 20살이었는데 말이죠. 그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제 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내 호텔에서 할 예정입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거든요. 45년 동안 저는 이 작은 가게만 지키며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성공했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럼 뭐 어때요? 다들 나이 들어서 옛날 얘기나 하자는 거지. 꼭 오세요. 연락받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45년 전 그 시절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평생에 몇 번 있겠어? 가서 친구들도 보고 와. 그래도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도 많이 생기고 손도 거칠어졌더라고요. 평생 가게 일만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밤늦도록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나이가 더 들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총무한테 전화해서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동창회 참석을 결정하고 나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상자를 뒤졌어요. 고등학교 앨범이 어디 있나 하고 말이죠. 한참을 찾다가 겨우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앨범이었어요. 표지도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구나 싶더라고요. 머리도 까맣고 피부도 하얗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김민숙 사진이 나왔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시절 민숙은 정말 예뻤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고요. 저에는 참 복받을 상이야.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민숙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민숙은 서울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졸업식 날 민숙이 말했던 게 기억나요. 명자야,
나 서울 가서 꼭 성공할 거야. 너도 열심히 해.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웃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죠. 그때만 해도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앨범을 보면서 그 시절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민숙처럼 멋진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21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곧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꿈이라는 건 차츰 잊혀졌습니다. 민숙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어요. 분명히 멋진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서울에서 말이에요. 저처럼 평생 이 작은 동네에서 가게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앨범을 덮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뭘 했나 싶더라고요. 가게 운영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민숙과 다시 만나면 뭘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민숙은 분명히 멋진 이야기가 많을 텐데 저는 가게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동창회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앨범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20살 때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드디어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가게 일할 때 입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옷장을 뒤져서 제일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몇 년 전에 큰딸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갈아입어 봤어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남편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뭘 입어도 예뻐. 자신 있게 가. 고마웠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가방도 평소 쓰던 게 아니라 좀 더 괜찮은 걸로 들었어요. 시내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45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 명자 아니야? 한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반장을 했던 순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혹시 민숙이 왔나 하고 말이죠. 아직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둘씩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 옷차림이 훨씬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어머, 이 가방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백화점에서 샀는데 좀 비싸긴 했어.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 가방을 내려다 봤어요. 몇 년 전에 시장에서 산 가방이었거든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로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누군가 했더니 민숙이었습니다. 민숙은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관리를 잘한 티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머리도 예쁘게 염색을 하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숙과 제가 너무 대조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숙은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으니까요. 민숙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목소리도 여전히 곱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민수가 안 변했네. 여전히 예뻐. 뭘, 나이가 어딨어. 명자는 어떻게 지냈어? 민숙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별 의미 없는 시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민숙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숙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다들 들었나 봐요. 자연스럽게 민숙이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45년 전 교실에서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민숙은 항상 인기가 많았거든요.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들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공무원으로 일했다 하고 다른 분은 사업을 했다 하고 말이죠.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 슈퍼마켓 사장님이시네. 장사가 힘들 텐데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말끔히 좋게 말했지만 왠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숙의 말투에서 약간의 우월감이 느껴졌거든요. 민숙이는 뭘 하고 지내? 다른 동창이 물어봤어요. 민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따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서 바빠요. 와,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숙은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 임원 부인이라니 저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여행 다녔어? 작년에는 유럽 한 바퀴 돌고 올해는 일본이랑 동남아시아 다녀왔어요. 다음 달에는 남편이랑 호주 갈 예정이에요. 민숙이 자연스럽게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다들 부러운 듯이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말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민숙이 제게 다가와서 앉았어요. 명자야, 솔직히 내가 이런 곳에 올 줄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었거든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나?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넌 항상 바빠 보였잖아. 가게 일도 있고 해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민숙의 표정을 보니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도 그 작은 가게 하니? 힘들지 않아? 민숙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응, 아직 하고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서 대단하네. 나는 요즘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빠서 부럽기도 해. 그래도 건강은 챙겨. 장사하면 몸이 힘들잖아.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말 같았지만 속으로는 제 삶을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민숙의 시선이 제 손을 향했는데 가게 일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민숙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숙은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하러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건가 싶어서요. 식사 시간이 되자 다들 둘러앉아서 옛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민숙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명자야. 너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재능이 있었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장사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재능?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니야, 있었어. 학교 축제 때 우리 반 매점 운영할 때 내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 계산도 빠르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각 반마다 매점을 운영했거든요. 저도 도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다른 애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너는 진짜 장사하는 사람처럼 했다니까. 민숙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그런가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명자가 그때 장사 수완이 좋았지. 다들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슈퍼마켓을 잘 운영하는 거겠지. 민숙이 다시 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나는 그때도 장사는 못했어. 계산만 틀리고 그랬는데. 한동창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 그랬지. 명자만 유독 잘했어.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마치 저를 장사나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공무원이나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저는 그냥 장사꾼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장사도 쉬운 게 아닌데. 민숙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들이 많이 힘들다던데. 괜찮아?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명자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성격이 참 좋잖아. 민숙이 또 말했어요. 이번에도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속으로는 그깟 동네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숙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삶을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장사하는 재능이 있다는 말도 결국은 저를 그 수준에 머물게 하려는 말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은 민숙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명자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또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진짜 칭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숙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나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숙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숙이 우리 가게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어머, 민숙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민숙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뭔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동네 구경 좀 하려고 나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어. 명자 가게가 어디 있나 궁금했거든. 민숙의 시선이 가게 곳곳을 훑어봤어요. 진열대도 보고 물건들도 보고 계산대도 보고 말이죠.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좁고 별거 없는 가게야. 아니야. 아늑하고 좋은데 정말 동네 슈퍼마켓다운 분위기네. 민숙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 약간의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역시 작은 가게구나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민숙이 물어봤어요. 저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같이 갈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도 좀 하고. 민숙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게를 비워두기가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민숙이 직접 제안한 건데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잠깐만. 가게 정리 좀 하고. 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민숙과 함께 카페로 갔어요. 가면서 민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동네 분위기 참 좋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그래. 카페에서 민숙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숙이 갑자기 자기 남편 자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억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말이야. 정말 능력이 있어. 대기업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사업 감각도 뛰어나고. 민숙이 말하면서도 눈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부럽다. 좋은 남편 만났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남편이라. 그런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민숙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커피잔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명자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 갑자기 하는 말이라 깜짝 놀랐어요. 아까까지 남편 자랑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때로는 화려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민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민숙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우울해서 그래.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보였어요. 민숙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불안이 느껴졌거든요. 너 참 좋겠다.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아서. 민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단순하고 평범하다고? 응. 복잡한 일 없이 그냥 가게 운영하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고. 나는 그런 삶이 부러워.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제 삶을 불쌍하게 보던 민숙이 갑자기 부럽다고 하다니요. 민숙아, 너 진짜 괜찮아? 뭔가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되나 봐. 민숙이 웃으려고 했지만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민숙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민숙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지금 얘기하기 어려워.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숙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민숙아, 정말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명자야,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될까? 민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뭔가 절박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 친구잖아. 민숙이 고맙다면서 일어섰어요. 급하게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숙이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숙과 카페에서 만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민숙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동창회 때 받은 번호로 전화해 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숙이었는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민수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숙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야, 나 좀 도와줘. 제발. 민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내 남편이 사기를 쳤어. 지금 경찰이 찾고 있어.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던 남편이 사기꾼이라니요. 사기라니. 무슨 사기? 투자 사기야. 많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투자한다고 하고는 다 써버렸대. 수십억 원이야.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럼 민숙이도 몰랐던 거야?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남편이 사업을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민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 은행 계좌도 다 동결됐고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화려한 삶을 살던 민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요. 민숙아, 일단 진정해. 물 좀 마셔. 저는 민숙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민숙이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친척들도 다 피하고 있고 친구들도 연락을 안 받아.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고 있어. 돈도 얼마 없어서. 민숙의 처지가 너무 가엾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니요. 민숙아, 일단 여기서 좀 쉬어. 뒤쪽에 작은 방이 있어. 정말 고마워. 명자야. 정말 고마워. 민숙이 다시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저는 민숙을 가게 뒤쪽 작은 창고 겸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좀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봐. 밥도 먹어야겠고. 민숙이 그 작은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거든요. 민숙이 가게 뒤쪽 방에서 하루를 지냈어요. 저는 집에서 밥을 해서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줬어요. 민숙은 처음에는 말수가 별로 없었는데 이틀째 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명자야, 나 진짜 바보였어. 민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저녁을 갖다 주면서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왜 바보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다 거짓이었어. 내 남편의 화려한 삶도,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도. 민숙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거든.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만 했어. 민숙이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해외여행도 다 남편이 사기 친 돈으로 한 거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녔지. 민숙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민숙이 잘못은 아니잖아. 몰랐던 거니까.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진짜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민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동창회에서 너한테 한 말들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나는 너를 무시했지만 너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자야, 너 진짜 대단해. 이 작은 가게로 가족을 다 키우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뭐가 대단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남편한테 기대서만 살았는데 너는 스스로 힘으로 살았잖아. 민숙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창회에서 내가 너한테 장사 재능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는 너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민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나는 너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가치 있는 건 너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민숙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너는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민숙을 격려했어요. 사실 저도 민숙의 미래가 어떨지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자야, 정말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민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숙이 가게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민숙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울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명자야, 나는 정말 끝났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민숙이 또 우울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그만 좀 해. 계속 그렇게 있으면 뭐가 달라져? 제가 좀 강하게 말했더니 민숙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돈과 명예만 쫓아왔지만 나는 사람을 남겼어. 민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내 슈퍼마켓은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사랑방이야.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자부심이야. 저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너 봐. 지금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나잖아. 내가 왜 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민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친구이기 때문이야. 45년 전 교실에서 만났던 그 인연 때문이야. 저는 민숙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화려한 삶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진짜 우정 말이야. 민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자야, 내 가게 봐. 작고 허름하지만 매일 단골 손님들이 와. 그분들은 그냥 물건 사러 오는 게 아니야.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 저는 가게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라면 하나씩 사러 와. 하지만 진짜 목적은 나랑 이야기하는 거야. 혼자 사시거든. 박 아저씨는 담배 사러 오면서 항상 농담을 해. 그분도 외로우신 거야. 민숙이 점점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재산이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민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너한테도 있어. 바로 나야. 나는 너의 진짜 친구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민숙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명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는데 너는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저는 민숙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너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포기하지 마.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혼자가 아니야. 민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절망적인 표정이 아닌 희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명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친구잖아. 저는 민숙을 안아줬어요.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숙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일 가까운 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저희 가게에 오시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할머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명자야? 제 고등학교 동창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숙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남편이 사기를 쳐서 갈 곳이 없다고 말이죠.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친구가 어디 있는데? 지금 저희 가게 뒤에서 지내고 있어요. 김 할머니가 민숙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숙을 불러서 김 할머니께 인사드리게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 할머니가 민숙을 위아래로 살펴보시더라고요. 참 고생했구나. 명자가 사정 얘기해줬는데 정말 어려웠겠어.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 뭘 죄송해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김 할머니가 민숙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다음은 박 아저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박 아저씨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저씨, 제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아저씨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가 뭘 할 줄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남편한테만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게 하자.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생활비는 될 거야. 박 아저씨의 제안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웃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도움 줄 수 있는 일 없을까요? 그 친구가 미용 쪽은 어떨까?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미용실 사장님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둘씩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모두들 민숙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명자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민숙이 놀라워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재산이야.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이지.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꼈거든요. 명자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이런 게 진짜 부러워. 민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포기하지 마. 우리 모두가 너를 도와줄 거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민숙도 조금씩 희망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민숙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민숙의 남편을 잡기 위해서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민숙의 남편이 도주 중인데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민숙아, 혹시 남편이 사기친 증거 같은 거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다 버려졌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민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긴 관찰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민수가, 내 남편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었지. 혹시 그 사람들 연락처 알아? 몇 명은 알지.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기꾼들은 보통 혼자 일하지 않아. 공범이 있을 거야. 저는 가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저는 민숙과 함께 남편의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질문을 하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계속 떨더라고요. 가게에서 거짓말하는 손님들을 많이 봐서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아시는 거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정말 모르는데요. 아저씨,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양심이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마침내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속았어요. 그 사람한테 투자금을 맡겼는데, 그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저는 녹음을 해뒀거든요. 혹시나 해서요. 정말요? 그 녹음 파일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우리는 급하게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민숙 남편이 가짜 투자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저는 너무 기뻤어요. 명자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어? 민숙이 놀라워했어요. 가게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 비슷해. 우리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경찰이 이 증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체포될 거예요. 좋은 증거 가져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고마워했어요. 명자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민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함께 한 거야.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저는 뿌듯했어요. 평생 가게만 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민숙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민숙 남편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민숙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민숙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피해자들인 것 같았어요. 민숙의 남편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민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민숙 남편의 죄목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사기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수십억 원이었어요.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7명의 피해자로부터 52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그 금액을 듣고 민숙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니까요. 명자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민수가, 내가 몰랐던 거잖아. 자책하지 마. 저는 민숙을 위로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되자 여러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자식 교육비를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민숙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명자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지금은 재판에 집중하자.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자. 드디어 민숙이 증인석에 나갔어요. 검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고급 생활을 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부끄럽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민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민숙을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려고 했지만 민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다는 게 인정된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몇몇 피해자들이 민숙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더라고요. 부인도 피해자인 걸 알아요. 힘내세요.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에 민숙이 더 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민숙의 남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숙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야. 저는 민숙에게 말했어요. 응.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살아볼게. 민숙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민숙은 저희 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박 아저씨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나중에는 미용실에서 보조일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민숙이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훨씬 밝아 보였어요. 명자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민숙이 어느 날 말했어요. 무슨 일로? 일하고 나서 받는 월급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 민숙의 얼굴에 진짜 만족감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50주년 동창회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동창회 할 건데 같이 갈래? 나도 가도 될까? 예전 일 때문에 부끄러운데. 당연히 가야지. 너는 아무 잘못 없었잖아. 저는 민숙을 설득했어요. 동창회 당일 민숙과 함께 갔어요. 이번에는 민숙이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한 옷에 소박한 차림이었죠. 동창들을 만나니 다들 민숙의 사정을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식당이랑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보람이 있어요. 민숙의 대답에 다들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다른 거였어요. 민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일하면서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게 제일 기뻐요. 동창들이 민숙의 변화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명자야, 너 친구 정말 잘 도와줬구나. 한 동창이 저한테 말했어요.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동창회는 정말 따뜻했어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명자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 민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야. 저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렸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민숙은 미용실에서 정식 미용사가 됐어요. 늦은 나이에 자격증도 땄거든요. 민숙이 하는 미용실은 우리 가게 근처에 있어서 자주 만나요. 가끔 저녁에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해요. 명자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한 말들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 민숙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런 얘기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그때 내가 너를 무시했던 건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어. 민숙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 진짜 내가 뭘 잘하는지, 내 가치가 뭔지 몰랐거든. 저는 민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았어. 정말 어리석었지. 민숙아,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았잖아.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지혜야. 나는 이제야 그걸 알겠어. 민숙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저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에요. 화려한 명함도, 비싼 가방도, 멋진 집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 진정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더라고요. 민숙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 어쩌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은 아직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시고, 박 아저씨도 농담을 하러 오시고, 새로운 이웃들도 하나둘씩 단골이 되어가고 있어요. 민숙의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리하러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세요. 민숙은 이제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명자야, 우리 정말 잘 늙어가는 것 같아. 민숙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45년 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큰 꿈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중요한 건 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였어요. 동창회에서 남은 건 화려한 명함도 비싼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 그리고 제 삶의 진짜 자부심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관계들과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